불타는 남편의 성욕, 밤낮 없는 남편이 부담스러운 아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살의 마음 많은 청년인 남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유도를 해서 항상 몸과 마음이 건강했거든요. 대학교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었고 현재는 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혈기왕성하던 20살부터 지금껏 남성 호르몬이 줄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또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전혀 그런 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침에도 항상 텐트를 치고 변기를 뚫을 듯이 오줌빨도 끝내줍니다. 저와 와이프는 결혼한 지 벌써 12년 차가 되었습니다. 후배의 소개 자리로 나가게 되어서 제가 첫눈에 반해버렸거든요. 보자마자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통통하니 눈 웃음 살랑살랑 치고 몸매도 좋고 얼굴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경상도 사투리에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오빠야, 오빠야 하는데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방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투리를 그렇게 이쁘게 하는 여자를 처음 봐서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 너무 세서 싫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정말 딱 맞더라고요. 제가 덩치는 한 덩치 하는데 아무래도 좀 쑥맥이거든요. 근데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말도 잘 붙여주고 저에게는 과분한 여자이지요. 와이프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옆에 착 붙어서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게 저는 또 너무 좋아서 막 죽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막 몸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딱 휘어잡았어요. 첫날부터 놔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술까지 마시고 계속 들어가야 한다는 와이프를 딱 옆에 잡아두었어요. 제가 운동을 오래 해서 끈기가 있고 끈질긴 면이 있거든요. 한번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이 제 사람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해요. 계속해서 연락하고 좋아한다는 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거든요. 와이프도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었지만 결국 제 남자다운 성격이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까지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합숙 훈련에 익숙해 있었거든요. 항상 집에서 떨어져서 남자들끼리 있는 곳에서 합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와이프 만나기 전까지는 여자를 별로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관계 같은 것도 등한시한 것도 있어요. 맨날 남자들끼리 붙어 지내다 보면 그런 생각도 들 틈이 없더라고요. 항상 힘든 훈련과 체력 훈련이 이어졌고 저는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악물고 항상 죽어라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운동만 하는 게 제 살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번 중요한 시합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국가대표 선발은 되지 못했어요. 결국 대학교 3학년 때 허리 부상을 심하게 당하는 바람에 선수 생활도 접게 되었지요. 선수 생활이 끝나고 허무해하고 있던 참에 와이프가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제 인생에 또 다른 시작이 열린 것 같았죠. 국가대표 하는 게 인생의 목표였는데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긴 거죠. 그렇게 저는 와이프를 쟁취했고 우리는 사랑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성격만큼이나 적극적인 와이프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거의 연애가 서툴다 보니까 항상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힘으로 우겨넣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와이프가 힘들어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연애를 오래 하다 보니까 스킬도 생기고 그 전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졌거든요. 사실 와이프는 맨날 저보고 본인 밖에 모른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와이프 생각을 많이 해요. 관계를 갖더라도 와이프도 만족했으면 좋겠어서 연구를 많이 해왔거든요. 흔히 부부간의 섹스는 집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고리타분한 생각이 부부관계의 재미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하루는 심야 영화를 평일에 와이프와 같이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영화관이 조금 옛날 영화관이기도 했고 그 주변에 새로 생긴 영화관이 있었는데
저는 그날따라 오래된 영화관에서 보고 싶어서 거기로 예매를 했는데 영화 시간에 딱 맞춰서 들어갔는데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가 시작했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영화가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난 삼아 와이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봤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조금씩 수위를 높여가면서 와이프를 완전히 리드했죠. 조금 놀랄 수 있으니까 아무도 없다는 걸 상기시켜주면서 계속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살짝 터치해가면서 수위를 올려보았거든요. 그런데 와이프도 조금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제 리드에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감해지기 시작했죠. 저희의 터치가 더 강해지기 시작했고 제 허벅지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와이프를 저 무릎 위로 올리게 되었고요. 그날은 정말 짜릿해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하루예요. 평소보다 빨리 끝나기는 했지만 우리 둘 다 완전히 만족해버렸어요. 저도 평소에는 한 번 정도로 시원하지가 않은데 그날은 원샷으로도 충분히 마음에서 만족이 흘러 넘쳤지요. 그 사건 이후로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주는 낯선 곳에서의 섹스가 부부 생활에 활력을 준다고 믿거든요. 그런 이유로 낯선 곳만 가면 항상 와이프에게 조르곤 합니다. 낯선 장소에 딱 들어서면 꼭 와이프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한적한 산에서 차를 세워두고 해도 좋고요. 또는 캠핑장에서 새벽에 돗자리를 깔고 해도 너무 좋아요. 그런 탁 트인 장소에는 비로소 두 사람이 거침없이 하나가 되는 걸 느끼거든요. 사실 결혼한 지 오래될수록 부부관계가 무덤덤해지잖아요. 와이프는 제가 항상 달아올라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지 않거든요. 처음에 연애했을 때랑 지금이랑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항상 새로운 자극을 추구해요. 그래서 와이프와 집 밖에서 스릴 있는 성관계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할 때와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부부관계를 반드시 안방에서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사실 집에서 관계를 할 때는 밋밋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결혼하고 5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와이프하고 관계를 마친 후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데 문득 어제 아침에 먹은 찌개가 오늘 저녁 식탁에 또 올라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에게도 권태기가 찾아온 거죠. 저는 진짜 제가 이럴 줄 몰랐는데 저도 성적으로 항상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권태기가 찾아오니까 정말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관계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괜히 숙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권태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권태기를 극복하는데 집이 아닌 곳에서 관계를 맺는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결혼한 횟수가 늘어날수록 집에서 관계를 할 때 변화를 주는 게 쉽지 않아요. 습관처럼 하던 대로 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너무 재미가 없고 자극이 없잖아요. 애무도 하던 대로, 체위도 그대로 반복하게 돼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어디를 어떻게 애무하고 어떤 체위로 하면 상대가 쉽게 오르가슴에 도달하는지 잘 알잖아요. 마치 정해진 코스 요리가 나오듯 말이에요.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와이프에게 하자고 항상 졸라대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변태라기보다는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요. 제 기억은 남편의 기억이랑 완전히 다르네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진짜 남자가 있다면서 저를 꼬시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여러 남자들을 만나봤었지만 그 끝이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사실 얼굴을 많이 보는데 얼굴이 반반한 놈들이 성격은 진짜 별로더라고요. 남편과 연애하기 전까지는 저도 정말 남자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쓰레기 같은 놈들이랑 많이 만났다고 봐야죠. 그런 놈들에게 질려 있기도 했고 진짜 남자 중에 남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 친구 말에 혹해서 식사 자리에 같이 가게 되었는데 어떤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덩치는 산만한데 얼굴은 조금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것뿐이었고 좋아하는 마음은 아예 하나도 없었어요. 첫날부터 정말 힘들었거든요. 만난 그날 처음 만났는데 저를 지치게 만들더라고요. 밥 먹고 커피 먹고 술까지 먹는데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조금도 지치는 기색이 없었어요. 집에 들어가는 택시까지 옆에 타고 와서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그냥 좋은 사람 같긴 한데 제 이상형이랑은 거리가 멀어서 안 만나려고 했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어찌나 연락이 많이 오던지 뭐만 하면 연락이 오더라고요. 운동을 해서 그런지 끈기는 어찌나 끈질긴지 밥 한 번 먹자, 커피 한 번 마시자고 연락이 오고 바쁘다고 계속 전해도 이번 한 번만 만나보고 결정하라고 끈덕지게 굴더라고요. 그렇게 3번 정도 만났을 때부터 그냥 이 남자면 그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겠구나 싶었어요. 배신하지 않고 옆에서 항상 나를 잘 지켜주겠구나 했죠. 그래서 결국 저희는 사귀게 되었던 거예요. 연애하고 나서는 좋은 일도 많았지만 힘든 일도 많았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체력이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 저를 끌고 다니기 일쑤였고요. 저랑 몸무게는 2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 체력도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만 해요. 여행을 가도 스케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숨 쉴 틈 없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고요.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을 많이 해도 전혀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제 고통은 훨씬 더 커집니다. 2번 정도로도 만족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20대였기에 저도 체력이 좋았는데 남편은 진짜 에너자이저 같았어요. 2번, 3번은 기본으로 끄떡없었죠. 그게 저를 정말 더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밤에만 그런 게 아니라 낮이고 밤이고 지칠지 몰랐어요. 어디에서든 어떤 시간이든 따지지 않고 불끈불끈하고요. 항상 자기 만족이 될까지 저를 몰아붙이고 요구를 해왔어요. 너무 힘들게 해서 헤어질 생각까지 해봤는데 결국 애가 들어섰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과의 결혼이 그냥 아이가 생겨서 한 건 아니에요. 언제나 저를 든든하게 지켜줄 남편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든든해요. 그리고 저도 남편과의 사랑놀이가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난 게 20살 초반이고 그때는 누구나 체력이 좋잖아요. 저도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어릴 때 운동을 해서 여자치고는 체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또 남편은 자세히 모르지만 저는 남편 만나기 전에도 연애를 많이 해서 스킬이 좋은 편이에요. 남편 앞에서는 하나도 모르는 척 내숭을 떨긴 했지만 저도 느낄 줄 알고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성관계를 할 때도 대부분 좋은 날들이 많긴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체력도 떨어졌는데 너무 많은 횟수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연애 때와 다르게 너무 분위기 없이 들이대니까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정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욕도 완전히 떨어졌어요.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뒤에서 달려들지 않나. 샤워 끝나고 속옷 빨래하고 있는데도 화장실 문 따고 들어오기도 하고. 정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언제 어디든 틈만 나면 달려드니까 성욕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의외의 장소에서 하는 관계를 싫어한 게 아니에요. 저도 연애 때는 낯선 장소에서 즐기는 관계를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영화관 사건 이후로 저희가 조금 과감하게 이곳, 저곳에서 사랑을 나누곤 했거든요. 신혼 초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졸업한 대학 근처에서 외식을 했는데 남편이 학교에서 좀 쉬었다 가자고 하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꼭 해보고 싶은 일 중 하나가 캠퍼스에서 여자친구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것이었다면서.
그래서 캠퍼스 벤치에서 남편이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슬쩍슬쩍 제 몸을 건드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밤에 좀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서 사람도 많이 없었고요. 또 남편이 졸업한 학교라고 하니까 너무 낭만적이더라고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질 않아서 캠퍼스 커플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꽁냥꽁냥 하는 정도로 가만히 놔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혼 때는 남편 손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이 신혼 초엔 밥을 먹다가 서로 눈빛만 마주쳐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숟가락을 놓고 침대로 달려갈 때니까요. 김 뜨거워진 몸을 주체할 수 없었던지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을 잡고 나무가 많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인적이 드문 곳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지나가면 어쩌나 싶어서. 여기선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고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하니까 집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쾌감이 느껴졌어요. 스릴이 더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야산에서 남편과 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데 결혼 3주년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제가 운전하는 남편을 슬쩍슬쩍 만지면서 장난을 쳤더니 남편도 제 몸을 더듬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흥분을 느껴 무지하고 싶은데 하니까 남편이 즉시 차를 샛길로 돌려 야산으로 올라갔어요. 주위에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더니 차에서 내려 낙엽이 쌓인 곳에 야외용 돗자리를 까는 거예요. 사실 차에서 그냥 해버릴까도 했지만 차가 렌터카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차에서 한다는 게 좀 찝찝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나갈 것만 같아 불안했는데 남편이 안전한 장소인 것 같다며 옷을 벗더라고요. 물론 저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사랑을 나눴죠. 남편은 보통 한번 사정하면 다시 발기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인데 그날은 예외였어요. 아주 짜릿하다면서 30분 만에 2번을 하는 거 있죠. 저도 느낌이 달랐어요. 누군가 우릴 볼 것만 같아 불안하면서도 스릴이 느껴져 더 짜릿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우리 부부는 종종 자동차에서 사랑을 나눠요. 한적한 도로를 달릴 때 서로의 몸을 더듬곤 하거든요. 그러다 결국 차를 세워두고 차에서 사랑을 나누곤 해요. 일산에 살 때는 아이들을 재워놓고 종종 바람이나 쐬자며 자유로를 달렸어요. 자유로는 한밤중엔 차가 별로 없어서 드라이브를 하기에 알맞은 장소니까요. 일산 신도시를 벗어나면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5m 넓이의 잔디밭이 있어요. 그곳이 차에서 즐기기에는 제격인 장소예요. 저도 차에서 하는 관계를 여러 번 해봤어요. 흔히 카섹스하면 한강 둔치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유명 연예인들의 소문이 많은 곳이니까요. 그런데 전 거긴 싫더라고요. 사람들도 많고 차들도 다닥다닥 붙어서 주차돼 있어서요. 제 경험으로는 북악 스카이웨이와 남산길이 좋은 것 같아요. 자유로보다 훨씬 운치도 있고 특히 비 오는 날 남산은 참 좋아요. 자욱한 안개가 분위기를 업시켜 주거든요. 이렇게 저도 새로운 자극을 너무 좋아하고 즐기는 편인데 남편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낯선 장소라고 해서 아무 곳이나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좋아하고 마음이 통하는 장소가 있는 건데 남편은 그게 아니라 아무 데나 쑤셔보는 것 같아요. 자꾸 분위기를 못 맞추고 아무 데서나 쑤셔대니까 제가 화내는 거예요. 저도 정말 개방적이고 활발한 여자예요. 정말 제가 기억하는 거랑 와이프가 기억하는 거랑 다르네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힘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와이프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걸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조금 힘들어 하긴 했어도 여행도 정말 재미있어 했고 와이프가 힘들다고 해서 예전에는 산을 업고 내려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항상 무거운 거는 와이프 손에 들어보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또 연애 초기에 불타는 청춘인데 하루에 2-3번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저는 밤이고 낮이고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려요.
오히려 저는 낮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개방적인 시대라서 그런지 낮에도 모텔들이 많이 영업을 하잖아요. 솔직히 대실하려고 해도 방이 꽉 차서 못 주겠다는 곳도 있었다니까요. 낮이면 안 하고 밤에는 한다는 거는 진짜 옛날 마인드예요. 젊은 친구들 보니까 진짜 장소도 안 가리더라고요. 카페, 음식점 등등 다양한 공간에서 지들끼리 아주 잘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런 거 보면 부러울 뿐이에요. 제 와이프는 저보다 훨씬 폐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에 구애받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서요. 낮이건 밤이건 아니건 박이던 저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낮에는 오히려 아무리 가려도 시각적 자극이 있잖아요. 밤에 하면 불 다 끄고 하니까 사실 배는 것도 없는데 낮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제가 무슨 못할 사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건데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고 저는 완전히 당당하거든요. 이상하게 변태적인 취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를 완전히 다 받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요구한다고 하는데 요구를 하면 뭐합니까? 항상 거절당하는데요. 제가 요구를 많이 하는 이유는 거절을 많이 당해서 그래요. 낚시도 찌를 많이 내려야 물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저도 요구를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성과가 있으니까요. 항상 거절당하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덩치는 이만하지만 저도 똑같이 상처받고 타격을 받아요. 그래도 마음에서 항상 불끈불끈 하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죠. 와이프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게 제 인생의 모토예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뿌리째 뽑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성욕도 한 번 분출되면 아주 뿌리째 뽑으려고 노력해요. 하루에 10번이건 20번이고 일단 들이대고 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요구를 하는데 와이프가 안 받아줍니다. 예전에는 잘 받아줬는데 이제는 진짜 안 받아줘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 제일 큰 스트레스예요. 남녀 관계라는 게 부부 관계가 밤낮을 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시도 때도 없이 항상 들이대야 돼요. 제가 낮에도 들이대는 이유는 와이프도 좀 느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덕분에 사실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거든요. 이걸 한번 깨닫고 나면 정말 좋은데 아직도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났다니까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왜 어두울 때 해야 돼요? 밤에도 운동하는 게 좋지만은 또 낮에 하는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운동이랑 관계를 하는 거랑 전혀 다를 게 없잖아요. 그리고 와이프가 간지럼을 많이 타는 성격이거든요. 자꾸 간지럼을 태우면 참으려고 하고 참아내려고 해요. 그걸 온전히 느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참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잘 느껴야 좋다고 맨날 이야기해도 관계할 때도 자꾸 참으려고만 해요. 참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게 중요한데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리고 성욕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만큼 내가 좋은데 어쩔 겁니까?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사람이 합이 있어야 맞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사람하고 정말 잘 맞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도 항상 내숭 떨고 해도 은근히 좋아합니다. 표출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속으로는 좋아한다니까요. 억지로 참고 있는 거라는 걸 제가 다 알아요. 예전에 한 번은 이 여자가 작정하고 일주일에 하루씩 나를 잡아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는 못 살거든요. 제가 원하는 횟수는 일주일에 10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으로 일주일에 5번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길게도 안 하고 딱 20분 걸리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딱 100분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분을 보내는 건데 와이프도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 정말 와이프 사랑하고 진짜 와이프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주거든요. 돈 버는 것도 사실 와이프 때문이에요. 저는 돈 버는 것도 관심 없고
운동도 선수 포기한 이후로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소비하고 돈 쓰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저 용돈 한 달에 30만 원 밖에 안 받고 제가 버는 돈 와이프 다 가져다 주거든요. 그냥 저한테 일주일에 100번만 투자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제가 서러운 거죠. 그리고 제가 번 돈도 처가에다가 퍼준 적도 많아요. 사실 와이프가 제가 맨날 들이대서 걱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행복한 걱정 아닌가요? 제 나이에 저만큼 건강한 사람 없거든요. 저는 지금은 제가 너무 좋아요. 생활에 활기가 넘치거든요. 허벅지도 아주 탄탄하고 몸에 좋은 건 다 챙겨 먹거든요. 어렸을 때 운동했을 때부터 몸에 좋은 건 다 먹었거든요. 그게 버릇이 돼서 지금도 항상 몸에 좋다는 건 간이건 쓸개건 다 빼먹고 다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성욕도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잘 챙겨 먹다 보니까 성욕하고 좀 비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너무 안 받아줘 버릇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게 나 혼자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고 있지만 그래도 사랑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와이프가 저를 더 사랑해주면 제가 더 힘내서 와이프가 바라는 돈도 더 벌 수 있잖아요. 부부관계가 오래가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 들어서 부부관계도 못하고 정신적으로 사랑한다는 거 저는 못 믿겠어요. 말로만 이렇게 사랑한다 하면 저는 죽을 때까지 와이프 사랑할 자신 없어요. 절대 정신적 사랑은 오래 못 가요. 사랑만으로는 절대 못 삽니다. 부부 생활이 완만해야지 그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원만한 부부 생활로 건강하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오늘은 성욕이 많은 남편과 부담스러운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일이나 느낌점을 댓글로 다른 분들과 나눠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